중국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발, 그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히말라야 설산 아래 인도와 파키스탄이 충돌한 날, 36문의 중국산 자주포가 신문의 대한민국 K9 바지라와 맞붙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독일 기술자, 중국 장교들이 모두 오판했던 그 전투에서 단 하나, 한국산 무기가 실전을 지배했습니다. 40km 밖에서도 정확하게 명중시킨 K9 바지라는 단 한 대도 잃지 않고 적의 자주포를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미국의 한 여교수는 전장 영상을 본 뒤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버드 붉은 벽돌 강의실 한가운데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총이 아니라 철로 만든 약속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투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버드대학교 군사전략학 교수 에밀리 모건입니다. 우리 학교는 1636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죠. 붉은 벽돌로 지어진 강의실과 고풍스러운 도서관은 언제나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제 연구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버드 야드의 풍경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날은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물든 캠퍼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보고서였죠.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던 제 눈에 한 줄이 들어왔습니다. K9 바지라가 포격의 흐름을 뒤집음. 순간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산 자주포가 전세를 바꿨다고? 농담 아냐?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 있었던 교전 상황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었어요. 파키스탄 측은 중국산 자주포 SAH-1 36문을 배치했고 인도 측은 한국산 K9 바지라 신문을 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믿기 어려웠죠. 인도군 피해 없이 파키스탄의 모든 자주포가 무력화되었다니. 제 전문 분야가 군사전략이다 보니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 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독일의 PC-2000이나 미국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만 연구했지.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는 잘 몰랐던 거죠. 이건 좀 더 깊이 알아봐야겠는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단지 K9이 포격의 흐름을 뒤집었다는 한 줄짜리 정보뿐. 그것도 어떤 미국 정보기관 요원의 현장 보고서 일부였죠. 다음날 아침 저는 국방부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크 스미스 장군은 오랜 친구이자 제 학생이기도 했죠. 마이크, 안녕. 혹시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에서 한국산 자주포 관련 정보 좀 있니? 에밀리, 그건 기밀이야. 하지만 꽤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는 말할 수 있어. 그래? 정말 한국산 자주포가 그렇게 뛰어난 거야? 마이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넌 직접 가서 봐야 할 것 같아. 국방부에서 현장 조사단을 꾸리고 있어. 내가 참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늘 연구실에서만 전쟁을 연구하던 제게 실제 전장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 거죠. 아무리 하버드 교수라 해도 전쟁의 진실은 현장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여전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세계 최강대국들의 무기보다 뛰어나다니. 정말일까요? 그리고 그런 무기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를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된 거죠.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산골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국방부 요청으로 인도로 향한 저는 사흘 동안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번갈아 타며 이곳까지 왔어요. 베이스캠프에서 저를 맞이한 아미 쿠마르 대령은 인도군 관계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죠. 모건 교수님, 먼 길을 오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저녁 식사 후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히말라야의 밤은 춥고 길었어요. 이불 속에서도 몸이 떨렸죠. 이런 득한의 환경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쿠마르 대령의 안내로 지프를 타고 실제 교전이 벌어졌던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인도의 험준한 북경지대를 바라봤어요.
히말라야 산맥의 웅장함 앞에서 인간의 모든 분쟁은 얼마나 작고 하찮은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저기입니다. 쿠마르 대령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지프가 멈추고 저는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파괴된 포진지, 어지러운 타는, 그리고 그 가운데 단 하나 멀쩡하게 서 있는 K9 바지라 자주포가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자주포인가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네. 당시 우리는 여기에 신문을 배치했습니다. 모두 생존했죠. 쿠마르 대령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47톤에 달하는 거대한 철 덩어리를 바라봤습니다. 8m가 넘는 포신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궤도는 진흙과 돌투성이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포탑 위에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손가락으로 자주포의 차체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쿠마르 대령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모건 교수님, 저희는 그날 신문에 K9을 운용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산 SH-1 자주포 36문으로 공격해왔죠. 숫자상 저희가 열세였어요. 하지만 그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린 그 포탄에 살았습니다. 중국산 자주포는 장거리 사격에서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포탄이 계속 빗나갔죠. 반면 우리 K군 40km 밖에서도 정확하게 명중시켰어요. 게다가 목표 탐지 후 15초 만에 세 발을 연사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정말 한 대도 손상되지 않았나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모든 전투 이후에도 우리 자주포 10대는 모두 멀쩡했어요. 반면 파키스탄의 자주포는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주변의 폭격 흔적을 둘러보았습니다. 고도가 높은 산악지대,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도 이런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투 기록이나 영상은 없나요? 쿠마르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기밀이에요.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면 일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험준한 히말라야의 경관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자주포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교수님, 그들은 자기 아들들이 쓸 무기를 만든다고 생각했대요. 앞자리에서 운전하던 인도 병사가 불쑥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찔린 듯 했습니다. 그저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도구.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강철이라면 분명 다른 무엇보다 단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베이스캠프에서 전투 영상의 일부를 본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다음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어요. 국방부의 지원으로 한국방산청과 자주포를 개발한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국방부 관계자는 매우 정중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의 첫 신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역동적인 에너지. 제가 알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건 교수님, 오늘은 서울에서 휴식하시고 내일 방산청과 창원의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필요했고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어요.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인도에서 본 영상들과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죠. 다음 날 저는 서울의 방산청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국방과학연구소 ADD 출신의 중년 연구원 유동석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야인 자주포 개발 초기부터 참여했던 핵심 인물이었어요. 모건 교수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유 박사의 얼굴은 소박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K9 자주포는 어떻게 개발되었나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1989년부터 체계 개념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10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 끝에 1999년 첫 시제 차량을 생산했죠.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100여 개 업체가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9은 52구 경장의 155mm 포신을 채택해 유효 사거리가 40km 이상입니다. 100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대 67km까지 달릴 수 있고요. 자동 사격 통제 장치, 포포탑 구동 장치를 갖추고 있어 스스로 계산한 사격 재원으로 포를 자동 발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노트에 중요한 점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다른 무언가였어요. 다른 국가의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K9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유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미국의 M109A6 팔라딘, 영국의 AES90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독일의 필시 2000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기술적인 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무기니까요. 제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기를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수단으로 본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부품 100% 국산화를 위해 노력했고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죠. 오후에는 창원에 있는 한화디펜스구 삼성테크인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K9 자주포가 실제로 생산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거대한 공장 안에서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정교하게 각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것처럼 조화로웠습니다. 공장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유 박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무기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K9 자주포의 진정한 강점은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이 무기는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던 거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K9는 성능만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약속이다. 그 구식 무기가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기는 정확도보다 신뢰도가 먼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믿을 수 있는 무기. 그것이 진정한 현대 포병의 핵심이죠. 리준 소령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어요. 모건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산 K9이 중국의 PLG05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적이어야 했지만 제가 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무기가 얼마나 첨단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중요시합니다. 제가 본 K9은 생명을 구했어요. 그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미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K9을 개발한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 무기를 만든 이유는 단순히 적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무기니까요. 제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리준 소령은 저를 차갑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워싱턴 호텔 로비에서 저는 우연히 리준 소령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제게 다가왔어요. 모건 교수님, 세미나에서 저의 발언이 무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자국의 무기에 자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정말 그렇게 뛰어날까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준 소령,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어쩌면 그도 진실을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버드로 돌아가기 위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어요. 한국산 무기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 편견을 깬 K9의 실제 성능. 이 모든 것이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보스턴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논문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무기의 혁신 기술을 넘어선 신뢰성의 가치.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일상에 다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와 연구, 회의로 가득 찬 일정 속에서도 K9 자주포에 대한 생각은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인도에서 본 전투 영상의 일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제 연구실로 온 이메일 하나가 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은 단순히 TRUTH라고 되어 있었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암호화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암호는
K9THUNDR였습니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보니 그것은 인도 파키스탄 충돌 당시의 전체 영상이었습니다. 하버드 서버에 암호화된 형태로 전송된 이 영상은 지금까지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더 자세했어요. 저는 곧바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고해상도 드론 촬영 영상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중국산 SH-15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나 포탄은 목표물에서 멀리 빗나갔습니다. 몇몇 포탄은 아예 발사조차 되지 않았고 포신의 각도 조절도 원활하지 않아 보였죠. 그 다음 장면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K9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해 포신을 조준하고 연이어 포탄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놀랍게도 발사된 포탄은 정확히 적의 진지를 명중시켰습니다. 단 한 발의 포탄으로 적 진지를 괴멸시킨 장면에서 저는 무심코 입을 막고 말았어요. 이게 가능해?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K9의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15초 만에 3발을 연이어 발사하는 급속 사격, 40km가 넘는 거리에서도 정확한 명중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자주포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K9 자주포의 포신 클로즈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새겨진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그 글자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철의 약속이었어요. 최고의 기술력과 정신을 담아 만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고요한 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이 아니라 장인 정신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학생들을 모아 특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현대 무기 체계의 철학적 의미였어요. 강의실은 금세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무기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력이나 사거리, 기동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담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관한 이야기죠.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K9 자주포의 사진을 띄우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K9 자주포입니다. 최근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준 무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유동석 박사와의 대화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무기니까요. 제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장인 정신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을 만드는 것이죠.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K9 자주포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기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 그들이 담아낸 가치가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죠. K9는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강철로 만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낸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강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가 깨달은 진실이 학생들에게도 전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무기란 단순히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보호와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무기에 대한 시각, 전쟁에 대한 철학,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까지. 노크 소리의 문을 열자 뜻밖에도 리준 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모건 교수님, 시간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놀랐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물론이죠. 하버드까지 오셨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리준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 영상, 저도 봤습니다. 교수님께 전달된 것과 같은 영상이 제게도 왔어요.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우리 것보다 뛰어나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더군요. K9의 성능은 실제로 놀라웠습니다.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 보여준 신뢰성은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계속했어요. 사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진실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SH-15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했다고 선전하죠. 그래서 세미나에서도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리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킨 것 같더군요. 그의 고백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진실 앞에서 자신의 편견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었죠. 리준 소령, 무기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신이 무기에 담기는 거죠. K9를 만든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거겠죠. 리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적이 아니라 한국 기술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들이 이룬 성취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거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제 나라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K9처럼 사람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리준이 떠난 후 저는 다시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무기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가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무기 체계에 담긴 인간의 가치와 철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9 바지라와 그것을 만든 대한민국의 정신이 있었어요. 워싱턴 DC의 나토 본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차세대 자주포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군사전략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각 국가의 대표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M109A7 팔라딘의 우수성을 주장했고 독일은 P2000을 밀었습니다. P2000은 이미 전투에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사거리와 활용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독일 대표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미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M109A7은 디지털 시스템과의 연동성이 뛰어납니다.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이죠. 저는 조용히 그들의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K9A 자주포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K9의 뛰어난 성능이 입증되었고 K9A는 그보다 더 발전된 모델입니다. 미국과 독일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 대표의 말을 무시하려는 듯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실제 전투에서 K9이 그렇게 우수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한국 대표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전투 영상도 분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을 이어갔어요. K9 바지라는 인도 파키스탄 국경의 극한 환경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도가 높은 산악지대, 영하의 기온, 폭우와 안개,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했죠. 저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K9는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작동했습니다. 반면 중국산 SH-15는 여러 번 오작동을 일으켰죠.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첨단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K9의 우수성을 설명했어요. 사거리, 발사 속도, 기동성,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까지. K9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그것이 K9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회의는 몇 시간 더 이어졌고 결국 최종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나토 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했어요. 오랜 논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 발표합니다. 미국, 한국 K9A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했다가 곧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미국과 독일 대표도 마지못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CNN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모건 교수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의 선택이죠. K9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수출 1위, 실전 검증 1위로 등극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무기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 때문이죠.
인터뷰가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동안 CNN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무기가 세계를 지배하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의 워싱턴 DC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라 세계가 가치에 눈을 뜬 하버드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학기 마지막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붉은 벽돌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뒷자리에는 몇몇 군사 전문가들도 앉아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 대사관 관계자도 보였습니다.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니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히말라야의 차가운 바람,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 워싱턴 회의장의 긴장감. 여러분,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크린에는 산 위에서 조용히 포신을 들어올리는 K9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총보다 더 무서운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포탄에 실은 나라가 있었죠. 대한민국.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인도 국경에서 본 K9의 모습, 서울에서 만난 유동석 박사의 말, 그리고 나토 회의에서의 결정까지. K9은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강철 같은 약속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그것이 진정한 무기의 가치입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감동이 느껴졌어요. 현대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K9를 만든 사람들은 이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K9 자주포의 포신에 새겨진 글자였어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그들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국가였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세계에 기여하겠다는 책임감. 이 모든 것이 K9에 담겨 있습니다. 강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모든 학생이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와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모건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연구실 창가에 서서 하버드 캠퍼스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여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생각했습니다. 무기와 전쟁에 대한 시각, 그리고 인간과 국가에 대한 이해까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강철의 약속, 무기가 말하는 국가의 정신.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히말라야의 차가운 바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환경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던 K9 바지라를 생각했죠. 그것은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약속이었습니다. 세계에 보내는 대한민국의 메시지였죠. 기술은 무기를 만들지만 정신은 사람을 지킨다. 저는 이 문장으로 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모든 것이 글로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의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고 하버드의 붉은 벽돌 건물들은 하얀 눈으로 덮여갔습니다. 마치 K9 바지라가 히말라야 설산 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그날처럼 말이죠. 저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총알이 아닌 신뢰로, 폭발이 아닌 약속으로 세계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미래였다. 이 문장을 적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K9 바지라를 만든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강철로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었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밝은 빛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진실이 주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밝힐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과 K9 바지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강철로 만든 약속,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이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새하얗게 덮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연구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인트로 음악이 서서히 잦아들며 내레이션이 마지막 문장을 읊조립니다. 그들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국가였다.
화면은 천천히 K9 바지라의 실루엣으로 페이드 아웃되고 어디선가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닌 약속의 소리였습니다. 강철로 만든 대한민국의 약속.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